첫 문장부터 심장을 조여보겠습니다. 오늘 밤 한 장의 종이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피로 쓰인 조선 성립 서류, 그리고 그 종이를 바꿔치기 한 사람의 미소. 이제부터 진짜 막장 시작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오늘도 생생리뷰에 방문해주신 귀한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백설이는 오늘도 미소 분식 간판 불을 켰습니다. 딸 백미소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떡볶이와 김밥, 순대와 어묵 국물로 동네 배를 채우는 게 그녀의 하루였는데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말끝은 늘 부드러웠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과거가 있었지만 사랑을 주는 건 멈추지 않았죠. 그런데 그날 사소한 기척이 그녀의 등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문간에 서 있던 남자 낯익은 상처와 차가운 눈빛, 문태경이었습니다. 문태경은 어릴 적 의문의 사고로 부모를 잃고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2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 민강유통에게서 빼앗긴 삶을 되찾으려는 심산이었죠. 그는 미소 분식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떡볶이 2인분이요. 하나는 맵게, 하나는 덜 맵게. 그리고 서리씨, 나 기억 안 납니까? 그의 목소리가 흔들리는 순간 서리의 손에서 국자 소리가 똑 떨어졌습니다. 잊고 싶었지만 잊히지 않는 이름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더군요. 태경씨,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후킹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 시작합니다. 이 만남 하나가 재벌가의 유산 판도를 뒤집고 모녀의 삶을 갈아엎고 피를 부르는 복수의 도화선이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 시각 민강유통 본사 회장 민두식은 병실에서 짧은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면 보류. 오늘부터 한 단어만 믿어라. 승리. 그는 풍류와 의리를 말하지만 언제나 마지막에 선택하는 건 승리였죠. 공 실장이 고개를 숙여 전달망을 정리하는 동안 민두식의 딸 민경채는 형광등처럼 차갑게 반짝이는 눈으로 문서를 훑었습니다. 차기 후계자 흔들림 없는 철의 여인. 그녀는 한 줄의 보고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조선 성립 서류, 법적 손녀. 이름은 백미소. 민경채의 손끝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녀의 오빠 민지섭은 늘처럼 웃어넘기려 했고 이복 여동생 민수정은 입술을 깨물며 수치와 질투를 뒤섞었습니다. 오자경은 여유롭게 네일을 만지며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죠. 분식집 딸이 손녀? 그럼 재단, 상속, 이사회판 전체가 흔들리네. 그들의 등 뒤에서 사채업자 출신 오판술은 문맹에 가까운 글씨로 숫자를 적으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돈 냄새. 김선재가 등장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검사가 되었고 지금은 민강유통 법무팀장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 목표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성향이 그의 장점이자 독이었죠. 그는 엘리베이터 CCTV 사각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봉투 밑바닥에 원본 불일치를 숨긴 뒤 자신이 만든 성립서류를 위에 얹었습니다. 사람들은 결론만 기억하지 과정은 아무도 안 봐.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고 낯선 번호가 짧은 문장을 던졌습니다. 원본은 불일치. 네가 뭘 하든 흔적은 남는다. 김선재는 미소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흔적도 결국 사람이 읽어야 흔적이지. 여러분 이건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남몰래 바꿔 치워진 서류 한 장이 누군가의 진한 사랑과 누군가의 사욕 그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본격적인 심연으로 내려가기 전에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파트에서 숨겨둔 떡밥까지 싹 회수해드리겠습니다. 장현숙, 스텔라 장으로 불리는 여인은 미국 이민 1세대이자 사교계의 데모. 그녀의 등 뒤에는 정치와 재계의 그림자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죠. 민세리, 민강가 막내딸이자 사랑을 배워보지 못한 아이가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평생에 몇 번 없었던 호칭이었고 그 한 단어로 억눌린 감정이 터졌습니다. 장스텔라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이제 됐다, 우리 아이. 그 말은 오래 굶주린 영혼에게 첫 음식처럼 스며들었죠. 하지만 루시아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며 기묘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쉽게 끝날 리가 없지. 그녀는 절차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부터 몰아붙이면 관계가 무너지고 절차부터 확인하면 거짓이 무너진다고 말하더군요. 공 실장이 움직였습니다. 퀵 동선, 봉투 무게, 재봉인 흔적, 카메라 사각 동선까지 표처럼 뽑아들고 올라왔죠.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중간 개입 확실. 장스텔라는 한동안 침묵했고 그 침묵은 분노의 전 단계였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정은 나중에, 절차부터 다시. 그 순간 외부 제취를 승인했습니다.
익명 코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루트. 이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문태경은 복수의 길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리를 마주한 순간 그의 내면이 깨지듯 균열났거든요. 그가 서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그때 왜 나를 버렸습니까? 서리는 떨리는 손을 움켜쥐고 대답했죠. 버린 적 없어요. 지키려 했어요. 태경 씨도 아이도 모두를. 문태경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가 지키지 못한 시간, 그 시간의 주름이 서리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거든요. 민경채는 냉정함을 눌렀습니다. 회사의 자리와 아이의 자리, 그리고 자신의 자리는 동시에 지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렵사리 입을 떼었죠. 여사님, 한 번만 더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장스텔라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확인 끝났어. 내 눈으로 봤어. 그 말은 날카로웠고 동시에 자신을 겨누는 칼날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믿을 수 없는 걸 믿게 된 순간 사람은 단단해지기보다는 더 불안해지니까요. 김선재는 다음 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민경채에게 전화하지 않고 과거 통화 기록에서 또 다른 번호를 눌렀죠. 그쪽 오래 기다렸잖아요. 이제 판 깔아드릴게요. 조건은 간단해요. 내가 갖고 있는 불일치 원본, 조용히 묻는 대신 반대편 목소리가 딱 잘라 끊었습니다. 대가를 말해요. 김선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분, 아니면 사람 2명의 인생. 그는 누구를 뜻했을까요? 민경채, 민세리.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죠. 통화 10분 전에 공 실장이 이미 교환기 기록에서 비정상 착발신 패턴을 추적 중이라는 사실. 흔적은 살아있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공 실장이 가져온 표에는 추적된 동선과 봉투 무게 변화, 특수 접착제의 성분 코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접착제는 특정 인쇄소에서만 쓰는 수입품, 모태주가 실물투에서 접착 흔적을 분리해낸 덕분이었죠. 루시아는 조용히 한 줄을 더했습니다. 브리핑은 내일 오전, 자료는 오늘 밤 공개 예고. 문태경이 마지막 문장을 고쳐 적었습니다. 사실은 사람을 살리고 조작은 사람을 파괴합니다. 그 시각 민강유통 로비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9호 라인 전 공개 및 원본 대조 사본 제출이라는 공식 속보가 올라오자 기자들의 카메라가 번쩍였죠. 김선재의 인터뷰 예고도 떴습니다. 특정 해외 네트워크와 국내 재계 인사 연루 정황, 이름을 말하지 않는 방식의 자극, 댓글창은 불타올랐습니다. 그때 김선재의 휴대폰이 울렸고 낯선 목소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원본은 2개가 아니야. 내 죄가 2이야. 전화를 끊고 난 뒤 김선재의 손끝이 처음으로 식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막장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피보다 깊은 욕망, 사랑보다 독한 복수가 움직입니다. 호흡 한번 고르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살점이 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민강유통 내부 공기는 뜨거워졌고 병실의 민두식은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문태경의 귀환을 직감했습니다. 버린 것들이 돌아온다. 공 실장은 그 의미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장의 손등에서 떨림을 읽었죠. 승리만을 줬던 사내의 손등에도 늙고 아픈 인간의 파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스텔라는 신문사와 비공개 미팅을 잡고 단 한 줄을 흘렸습니다. 관계는 책임으로 묻겠다. 피가 아니더라도 민세리를 놓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불일치가 확정되어도 무너지지 않겠다는 의지. 그러나 이 문장은 동시에 누군가의 목을 조일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출생의 비밀이란 건 한 사람의 구원이 되면서 다른 사람의 심판이 되니까요. 민세리는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가족을 몰랐고 사랑받는 법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입술을 깨물며 스스로에게 물었죠. 내가 누구지? 그때 낯선 번호로 사진 한 장이 도착합니다. 오래전 낡은 카페, 흐릿한 거울, 민경채의 옆에 앉은 남자의 옆 얼굴,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임신 진단 키트. 문장 하나가 따라 붙었습니다. 진짜를 보고 싶으면 내일 밤 이 주소로 와. 도시 외곽의 오래된 창고 주소였죠. 민세리는 손이 얼어붙는 느낌을 숨쉬듯 견디고 단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루시아, 같이 가줘요. 루시아는 사람보다 절차를 믿는다고 했지만 상처난 아이를 외면하진 않았습니다. 조건이 있어. 우리가 가는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찾기 위해서야. 문태경이 조용히 동행을 자처했습니다. 아이를 미끼로 부른다. 위험을 계산해야지. 그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창고에 도착하자 철문 사이로 바람이 울었습니다. 안은 어둡고 차가웠고 한가운데 테이블에 봉투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장갑을 끼고 봉투를 열었죠. 사진 몇 장, 칼라 복사된 의무기록, 그리고 사라진 누군가의 이름. 민세리가 숨을 멈췄습니다. 의무기록 맨 끝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백미소의 생부 문태경이 아님. 순간 공기가 꺼지는 소리를 모두가 들었습니다.
문태경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고 서리의 얼굴이 떠오르며 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거짓이야. 문태경은 낮게 말했다가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루시아가 새 문서를 펼쳤죠. 기록에는 열쇠가 숨어 있었습니다. 담당의의 이니셜, 승인 라인 옆에 작은 글자 JM. 문태경이 숨을 멈칫했는데요. 그는 아주 오래된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조필두. 과거 대형 사고의 운전자. 민강유통이 숨긴 진실의 열쇠를 쥔 인물. 그는 한때 JM이라는 별칭으로 서류 말단에 서명을 대신해주던 그림자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미소 분식으로 돌아옵니다. 서리는 한밤중에 가게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죠. 내가 만든 지옥이면 내가 불부터 꺼야지. 그녀는 민경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내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 해의 진실을. 민경채는 오래 잠가둔 서랍이 발로 차지듯 열리는 느낌을 견뎠습니다. 김선재가 곧장 두 번째 메시지를 보냈죠. 네가 말하면 내가 사진 낸다. 사진. 그 단어에 심장이 내려앉다가 이상하게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민경채는 벽을 짚고 일어나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남 탓은 그만. 다음 날 민강유통 강당. 카메라가 줄을 섰고 각종 스트리밍이 켜졌습니다. 장스텔라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잘못은 사실로, 관계는 책임으로. 발표가 시작되고 대조 사본이 공개되었습니다. 접착 흔적, 무게 변화, 배송 동선, 접수 시간의 분. 공 실장이 읽어 내려가는 단어들은 칼날처럼 정확했습니다. 중간 개입 확실이라는 결론과 함께 서류를 바꿔치기한 시간대의 통화 패턴이 화면에 떴습니다. 번호 하나가 박혀 있었죠. 팀장 김선재. 그 순간 김선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렷하게 입을 열었죠.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선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결론만 기억하시죠. 과정은 아무도 안 보잖아요. 첫 서류를 요구한 사람 이 회장님의 집안입니다. 시선이 민두식의 침상으로 향했습니다. 공 실장이 회장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고 민두식이 눈을 떴습니다. 누가 시켰든 승리만 남아야 한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강당을 쓸었습니다.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비극의 도화선이었죠. 민수정이 자리에서 튀어 일어났습니다. 언니가 원했지. 나보다 더 위에 서려고 엄마를, 나를. 그녀의 말은 울음과 분노로 뒤섞였습니다. 민경채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한 건 질서야. 네가 무너뜨린 건 선이었고. 두 사람의 대화 사이로 오자경의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쪽은 언제나 감정에 휘말린 쪽이지. 그 순간 루시아가 나섰습니다. 사람부터 의심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절차부터 확인하면 거짓이 무너집니다. 지금 절차가 거짓을 넘겼습니다. 그녀는 새 증거를 꺼냈습니다. 조필두의 녹취, 오래된 보험 기록, 사고 당일 로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 장부의 JM 이니셜. 조필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렀습니다. 난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이름을 바꾸라기에 바꿨고 서명을 대라하기에 대신했지. 피는 이미 섞여 있었어. 강당의 공기가 얼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반전이 쏟아집니다. 문태경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서리를 보고 미소를 보고 그 다음 장스텔라를 보았습니다. 나는 복수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복수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네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책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향을 틀었죠. 민두식 회장, 당신이 버린 것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대가를 이제 피가 아니라 법과 진실로 치르죠.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가장 늦게 도착합니다. 그날 밤 민경채의 휴대폰에 영상 하나가 전송되었습니다. 낡은 카페의 원본 CCTV. 거울 속 남자의 옆얼굴이 선명해졌고 임신 진단 키트 옆에 놓인 영수증의 카드 소유자명이 확대되었습니다. 문태경. 민경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어지는 프레임에선 병원 접수 창구에서 서명하는 손이 보였고 그 위에 또렷한 이니셜. JM이 아니라 MT. 루시아가 급히 메타데이터를 돌렸습니다. 편집 흔적 없음, 시간대 일치, 원본 카메라 직출. 문태경의 얼굴을 바라본 서리의 눈빛이 무너졌습니다. 태경씨 이건. 문태경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있는 건 내 손입니다. 나는 그날 우리가 살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릴 줄 몰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소가 내 딸이 아니어도 미소는 내 죄입니다.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벨이 울렸고 공 실장이 뛰어들어갔습니다. 민두식의 심박이 불안정해졌고 의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민두식은 마지막으로 눈을 떴습니다. 말은 짧고 분명했습니다. 사람을 버린 데가 피로 치러야지. 그리고 숨을 거뒀습니다. 회장의 죽음은 곧 유산의 폭풍을 불러왔습니다. 장스텔라는 곧장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제 피해 시대는 끝났습니다. 관계는 책임으로, 잘못은 사실로. 그녀는 민세리를 끌어안으며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녀다. 피가 아니어도 지킬 것이다. 동시에 대조 사본을 이사회에 제출했고 민강 유통의 상속 절차를 전면 재검토에 붙였습니다. 오판술은 눈을 가늘게 뜨고 새로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돈은 방향을 바꾸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밤, 미소는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떠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아빠라는 이름이 깜빡였습니다. 문태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미소야. 미소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저씨가 뭘 하든 제 삶은 제가 살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밥은 함께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문태경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들은 오래 걸려 겨우 도착한 문장으로 서로를 묶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책임. 그때 미소의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내일 밤 같은 창고, 마지막 원본. 발신인은 없고 첨부 파일 하나. 새벽빛처럼 희미한 사운드가 재생되며 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원본은 2개가 아니야. 내 죄가 2이야. 그리고 짤막한 삭제 기록. 루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늘 하나가 아니라 각자의 몫만큼 남아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출생의 비밀, 유산, 불륜, 살인, 복수. 우리는 피로 시작해 책임으로 끝나려 했지만 마지막 남은 조각이 다시 우리를 과거로 끌고 가네요. 여러분,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편도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